지난 5월 28일 밤 11시 34분 울린 재난문자 사이렌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번 재난문자 내용이 매우 불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발송 전 도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지난 5월 28일 밤 11시 34분 울린 재난문자 사이렌 기억하십니까?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경기도 13개 시군에 발송된 재난문자 사이렌 소리에 많은 도민께서 놀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문자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문자 내용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재난문자는 오히려 도민의 불안한 상상력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재난문자 내용이 매우 불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발송 전 도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속해서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미숙한 안내로 도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안전 안내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재난예보와 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법과 대피소 위치 등 충실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 재난 안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재난 관련 집행부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게 정확한 재난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셋째, 도민 대상으로 재난대응법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재난 관련 적극 행정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도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지금 2주 사이에 4번에 걸쳐서 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첫 번째 할 적에 저희가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고 아까 그것은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불친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잉 친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채영 의원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 문자 받아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재난 문자가 첫 번째에 왔을 적에 아마도 군 당국에서도 그 풍선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안 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접촉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위급 재난 문자 긴급 발송을 요청을 했고 글자 수가 위급 재난 문자는 90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기도 어렵고 특히 첫 번째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조금 반성을 해본다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좀 설명해주는 그런 팔로우업하는 문자나 정보를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좀 언론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 군부대와의 협력 관계가 지금 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군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를 해서 아주 원활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군에서 직접 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가 또 시군이 또 소방본부 경찰이 협력해서 이와 같은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배달 어플 독과점을 막겠다며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도입한 배달 특급이 운영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137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배달 특급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도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배달 특급은 배달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배달 특급의 MAU를 분석해 보니 배달 특급의 경쟁력은 매우 뒤처져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60만 명의 도민이 배달 특급을 이용했는데 그 후 2년간 이용자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6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용자가 56%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월별 거래액도 2년 사이 105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요하게 볼 지표는 중개 수수료 이익입니다.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중개 수수료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최소 6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포퓰리즘성 정책에 실려 증발했습니다. 악순환에 빠져가는 배달 특급을 살리기 위해 도는 프로모션 비용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붓고 또 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도민들은 배달 특급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사용 후기와 민원 속에 있었습니다. 낮은 서비스 품질, 적은 입점 업체, 저렴하지 않는 배달비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 특급은 앞으로 중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공배달 어플의 명분인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세금 낭비 사례로 전락한 배달 특급. 이제는 운영을 멈춰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사님께서는 배달 특급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운영을 중지해 주십시오. 대신 이 막대한 예산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각지대에 사용해 주십시오. 배달 특급은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소상공인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배달 수요가 감소하고 중개 수수료 수입이 적어 민간 배달 앱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달 특급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경기도는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 배달 앱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 문제에 이어 무분별한 공공 어플 개발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공공 어플은 총 22개입니다. 누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 586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사용된 비용까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약 600억 원의 도비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흉내만 내며 방치되어 예산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다운로드가 적은 어플의 수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98회입니다. 전체 어플 중 절반 이상이 다운로드 수 10만 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경기도 민중 2%도 쓰지 않는 어플이 13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 어플은 수요 없는 공급, 사용의 불편함, 홍보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서비스 품질, 낮은 도민 만족도, 그에 비해 매년 꾸준히 사용되는 예산, 공급액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공공앱 관해서는 우리 이채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간부들에게도 원론적으로 시력성과 사용률에 따라서 계산하겠다는 정도 답변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만들기를 지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어플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 측정을 하고 있지만 유지, 개선, 폐기 여부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바대로 별도의 기준과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앱은 없애고 유지가 필요한 앱은 실효성과 사용률을 높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리백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아리백 플랫폼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아리백 플랫폼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도는 비오톱 조사를 통해 구성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 생태 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비오톱의 유형과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도시환경관리와 재생에너지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리백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 현황 지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실시된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31억 원의 도비를 사용했음에도 경기도는 사업 진행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시군에서 진행된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공정성, 정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문적 검증이 되지 않은 작성 방법을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경기도 차원의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리백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17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1억 6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며 공정성, 정확성, 평가 방식 관리도 하지 않은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이나 활용 방안조차 고민해보지 않은 채 같은 것이지만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또다시 100억대 이상의 도비를 지출하는 상황,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입니까?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비오톱 등급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제작 방법과 활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단 구축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의 선후 관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비오톱과 관련된 근거를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톱에 관련돼서는 도시 생태 현황지도 작성에 있어서 그 환경부가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통일성 있고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서 이 5년마다 시군이 도시 생태 현황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그 지도의 질이라든지 통일성 이런 게 없어서 활용성에 상당한 문제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생태 현황지도의 질을 높이고 통일성을 기해서 아리백 플랫폼을 통해서 도가 통일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이게 5년 뒤에는 각 시도가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런 통일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